자,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, 근본적으로 도대체 왜 지금 안 내면 돈을 안 내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. 아마 이 영상 제목이 그거였을 거야. 소액생계비 대출. 제가 소액생계비 대출에 대해 설명드렸죠. 일반 분들은 이거 잘 모를 수 있습니다. 정상인 분들은 사실 몰라야 됩니다. 이게 안 좋은 거기 때문에. 그러니까 소액생계비 대출이 뭐냐 하면 생계가 극도로 안 좋고 신용도가 바닥인 분들에 한해서 이제 금융기관에서 그날 즉시 소액에 대출해주는 시스템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1회 50만원이고 1회 연장으로 50만원, 최대 100만원 그날 즉시 대출해주는 거예요. 이 받는 조건이 좀 특이한 게 뭐냐 하면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소액생계비 대출. 사실 여러분들은 안 받는 게 정상입니다. 정상이라면 받으면 안 돼요. 여기 보면 이제 소액생계비 대출 대상이 있는데, 자격이 있는데요. 연소득 연봉이 3,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등급이 하위 20% 이하. 그러니까 신용이 바닥인 사람. 돈을 적게 벌면서 신용이 바닥인 사람. 신용 평점 하위 20%면 은행에서 대출 승인이 안 되는 사람. 그러니까 모은 돈도 없고 빚까지 있는 사람. 신용도가 정말 안 좋은 사람. 그러면 소액생계비 대출을 받는 사람은 단순히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이제 빚도 많은 거예요. 빚이 많아서 은행에서도 더 이상 대출을 안 해주는 겁니다. 정말 바닥이죠. 그런 분에 한해서 50만원 대출 먼저 해주고 1회 연장으로 또 50만원. 그래서 총합 100만원. 근데 웃긴 게 뭐냐 하면 이게 금리가 장난 아닙니다. 금리가 무려 15.9%예요. 그러니까 정상의 어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대출 안 받겠죠. 이 고금리잖아, 고금리.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신용카드보다 싸니까 더 좋은 거 아니? 이렇게 얘기합니다. 얼마나 금융위기 바닥이면. 여러분, 요즘에 은행 금리가 높긴 하지만 15.9%까지 가는 건 없잖아요. 보통 한 7%, 8%도 높잖아요. 근데 급하다고 15.9%를 받는 게 크지 않습니까? 물론 이거를 이제 제때 갚으면 6개월 안에 갚으면 3% 이제 감액이 되고 12.9% 되거든요. 그래도 높거든요. 근데 그렇게 갚을 사람도 얼마 있습니까? 제가 알기로는 이거 소액생계비 대출 받아간 사람들 중에 제대로 갚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. 갚은 사람이. 갚을 생각은 안 합니다. 대체로 소액생계비 대출을 받은 사람들 보면 그런 거예요. 그 나라에서 우리 불쌍하다고 주는 돈 아닌가? 아니, 나라에서 우리한테 불쌍하다고 주는 돈을 왜 갚아? 우리같이 받아봐야 뭐 얼마나 된다고. 갚을 생각이 없어. 맞아, 이희님. 저도 전화 받았거든요. 뭐 보험 가입하라, 카드 가입하라. 요즘에 시중은행도 약간 멀쩡하지 않습니다. 시중은행도 제가 1금융권 은행을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. 그 예적금 만기가 돼서 갔는데 웃긴 게 그 예적금 만기 됐으면 통장 다시 만들어주고 다시 넣으면 되잖아요. 근데 은행 여직원이 뭐라고 하냐면 고객님 혹시 그 카드 안 필요하세요? 물어본 거예요. 카드요? 저 카드 있는데요. 가니까 그 체크카드 있습니다. 대답하니까 뭐냐, 그거 말고 그 적립식 카드 같은 거 안 필요하세요? 하는 거예요. 아, 그거 뭡니까? 물어보니까 이거 카드 저희 회사에서 만든 건데 이거 뭐 쓰면 뭐 적립인데요. 이거 뭐 신용카드 같은 거 아니에요? 맞대요. 안 한다고 했습니다. 요즘에 신용카드 대놓고 얘기합니다. 진짜로. 그래서 은행 가기가 싫어요. 이거 아마 경험하신 분도 많을 겁니다. 의외로 경험하신 분도 많아요. 2금융권에 가신 분들. 기분이 나빠요, 이게. 자꾸 요즘 보면 그 은행 가보면 이제 은행 통장에 돈이 있으면 자꾸 투자 상품 권유하는 경우가 많아요. 뭐 투자해보라고. 은행도 보면 이제 주택이나 아니면 이제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이 있어.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원금 보장이 안 됩니다. 원금 보장이 안 돼요. 그래서 뭐 기업이 갑자기 엎어진다거나 잘못되면 손실이 장난 아니야. 원금 보장이 안 되는 거. 그래서 설명을 안 해. 설명을 안 합니다. 웃긴 게. 안 물어보면 설명 안 해줘요. 그래서 요즘에 보면 금융기관도 멀쩡하지 않습니다. 아무튼 그 소액생계비 대출을 받아가 놓고 이거를 이제 거의 안 갚아요. 대다수 안 갚습니다. 그리고
여러분들 웃긴 게 뭐냐면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소액생활비 대출이 조기 마감이 됐대요. 워낙에 받는 사람이 많아가지고. 워낙에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마감이 됐대. 그럼 얼마나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은 거야. 이거 그래서 뉴스 보셨죠? 이거 뭐 소액생활비 상품 더 늘리겠다고. 이게 정상이야 여러분? 여러분 이해 안 되죠? 이해 안 돼요. 정상이에요. 내가 이 영상 올리면 웃긴 게 어떤 분이 이런 댓글 달았어요. 아니 살다 보면 본인 같은 사람도 살다 보면 사정이 안 좋으면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? 아 받을 수 없어요. 상황이 안 좋아도 그런 거 받아서는 안 되죠. 웃긴 이걸 합리화시키더라고 소액생활비 대출을. 그래서 사람들한테 다구리 막더라고. 상태가 갈 대로 안 좋아졌다. 워낙에 돈 없이 살다 보니까 이제 이성을 잃었나 하면서.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습니다 여러분. 물론 저 열심히 사는 분들 많다는 거 알고 있어. 근데 비다기를 우습게 알고 빚을 졌음에도 제대로 책임지고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. 정상이 아니죠 여러분. 자기가 진 빚인데 자기가 만든 건데 자기가 만든 건 무슨 수가 있더라도 자기가 책임져야죠. 근데 자기가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마인드가 없어요. 그러면서 무슨 열심히 살겠다고 뭐 결혼하고 살겠다고 합니까? 항상 여러분 우리 명의로 대출받은 거 우리가 갚아야 돼. 못 갚겠으면 애초에 대출 받으면 안 됩니다. 못 갚겠으면 없으면 없이 살면 돼. 지금 왜 대한민국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빚 있고 빚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게 사냐면 그게 안 돼요. 없이 사는 게 안 됩니다. 가진 게 없으면 차 안 굴리고 명품 가방 안 메고 여행 안 가면 살면 돼. 그게 막 불쌍한 삶이 아니에요. 그냥 메타인지하고 내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거야. 근데 그걸 못해. 젊은 식으로 못하면, 특히 SNS 영향으로 뭔가 유행하는 것들을 못하면 뭔가 나는 좀 모자란 인간, 뒤떨어졌다 생각해. 특히 여자분들 이런 문화가 좀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. 내 여자 또래 애들이 명품 가방이면 나는 그냥 일반 보세 가방이면 안 끼워준다. 이러다 보니까 빚을 내서라도 사는 거야. 내 또래들 다 여행 갔는데 나만 여행 안 갔어. 무시받아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수심 느껴가지고 돈이 없는데 대출받아서 여행 간다.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.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. 없으면 안 가면 되고 까짓거 무시받으면 되지. 뭐 그 사람들이 내 인생 책임져 줄 건가? 안 그래요? 여러분 주변에 뭐 이런 거 있잖아. 뭐 또래들이 야 너는 어떻게 여행도 안 다니냐? 당당하게 얘기하면 돼. 없으니까 못 가는 거지. 야 돈 없으면 야 대출 받아서 가라니까. 내가 미쳤냐? 내가 너 같은 줄 알아? 차라리 나중에 돈 벌면 갈게. 돈 모아서 갈게. 지금은 안 되겠다.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세요. 왜 우쭐대고 그래? 지금 보면 젊은 사람들이 가진 거 없음에도 모은 거 없음에도 뭔가 다들 쓰려고 한다니까. 없으면 안 하면 됩니다. 없으면. 없는데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 발생하는 거예요. 어찌됐건 간에 내 명의로 대출 받은 게 있으면 나 자신이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. 해결 못할 것 같으면 애초에 하지 마세요. 자,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공교육에서 금융교육 가르치지 않는 이유가 노예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말이 있더군요. 네, 노예를 만드는 거죠. 참 웃긴 게 뭐냐면 대한민국 공교육이 참 문제가 많은 게 정작 필요한 건 안 가르쳐줘. 필요한 거는. 금융교육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. 왜냐?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? 자본주의 나라야. 그냥 자본주의입니까? 극자본주의 나라잖아. 돈 때문에 고통받고 돈 때문에 편하게 살 수 있고, 우리나라가 돈만 있으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? 돈이 없으니까 힘들게 살잖아요. 전 국민이 돈 때문에 고통받는 나라고, 돈 때문에 엎어지고, 돈 때문에 울고 웃고 한 나라 아닙니까? 대한민국이. 그럼 그런 나라에서 금융교육을 당연히 가르쳐줘야죠. 특히 없는 사람한테 금융교육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런 거예요. 금융교육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소중히 번 돈을 잃지 않는 거야. 이게 정말 중요해요. 서민들이 힘들어진 이유가 뭐 돈이 없어서 있는 것도 있는데 열심히 모은 돈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스스로 힘들게 만든 경우가 대부분이에요. 서민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그냥 내가 사는 게 어렵고 뭐 버는 게 적어서 힘들다? 뭐 그것도 있겠지만 사실 버는 것 적어도 사치 안 부리고 살면 살 수 있어. 근데
우리나라 서민들이 엎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. 내가 서민이니까 부자 되고 싶은데 그냥 월급 받아서 살면 부자가 못 돼. 그러니까 무리수를 거는 거예요. 그런 거 많이 있죠, 여러분. 남자 같은 게 보통 비트코인 주식 같은 거 아니면 자전거 같은 거 한다거나 아니면 아파트 연결한다거나 그런 거 있다 어떻게 돼요? 더 자빠지죠. 더 안 좋아지죠. 문제는 그렇게 벌려놓고 자기 스스로 해결도 못해요.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막상 자기들이 잘 될 때는 자기 탓이 내놓고 안 되니까 대한민국 탓해. 그래 놓으면서 대한민국 돌아가려 그래요. 대한민국 해준 것도 없으면서. 이게 문제야. 여러분 없으면 없이 살면 돼요. 서민이면 서민답게 살면 돼. 그 부끄러운 거 아니야. 원래 부자는 소수예요. 부자가 안 되더라도 나름 갇혀가면 살 수 있어요. 물론 부자가 되면 좋겠지만 부자라는 게 노력을 통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, 여러분. 이미 가진 사람도 우리가 어떻게 따라잡습니까? 차라리 있잖아요. 이렇게 생각해. 난 없이 사니까 그냥 이렇게 살란다. 그게 제일 나아요.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제가 봤을 때 서민들한테 금융교육의 핵심은 그거야. 내가 열심히 번을 안 날리는 것. 잘 관리하는 것. 이게 중요해요. 서민들이 내가 봤을 때는 계속 서민을 사는 이유가 돈 관리를 못해. 돈 관리 못합니다. 그리고 자기의 돈을 부정을 해. 나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벌어도 이거밖에 안 된다. 이거밖에 안 되는 게 아니야. 모으면 커. 서민들이 내가 보면 내가 여러 사람도 봤지만 제대로 돈을 모은 사람이 없어. 자꾸 막 우리 같은 사람 박봉이기 때문에 돈을 막 못 모은다. 자꾸 핑계 댑니다. 그러면서 쓸 거 다 써요. 그러면서 뭐 차 살 거 다 사고 뭐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지르고 싶은 거 마음대로 지르고 해놓고서 막상 문제 생기면 우리 부모가 못 나서 난 이렇게밖에 못 산다. 우리 부모 돈 많았으면 나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이런 말 합니다. 남 탓해요. 남 탓하는 가장 많은 게 서민이야 우리나라. 자기들이 뭔가 꼬이게 만들어 놓고 꼬이게 만든 건 본인인데 정작 해결이 안 되니까 괜히 남 탓하면 부모 탓, 형제 탓, 대한민국 탓, 부자 탓. 난 이걸 정말 보기 싫어요. 서민들이 막상 뭔가 잘못되면 항상 남 탓하는 거. 그래서 금융교육이 있잖아요. 학교에서 안 가르치면 부모가 나서서 해야 돼. 부모가. 우리나라 교육이 문제가 많아요. 아니 12년 동안 공교육을 시키는데 어떻게 금융교육을 하나도 안 시킵니까? 잘 들으세요 부모님. 애를 키우는 부모님들 학교에서 금융교육 안 시키면 어머니가 시켜야 됩니다. 어머니 아버지가 시켜야 돼. 아버지는 밖에 나가 돈을 버니까 엄마가 시켜야 됩니다. 사실 어머니들이 금융교육 안 시키는 것도 문제가 많아요. 학원만 보내고. 지금 이 영상을 만약에 애 키우는 어머니 보고 있으면 금융교육 반드시 시켜요. 시키십시오. 이게 사교육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. 사실 지금 어머니들도 금융교육 제대로 받은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야. 없으니까 애들한테 금융교육 가르쳐줄 게 없는 거야 이게. 그것도 문제야. 그럼 배우세요. 지금이라도 책을 많이 보고 배우십시오. 자기들이 못 배웠으면 배워서 애들한테 가르치십시오. 그만큼 교육이 없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